예, 마지막 성재알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혼한 사람을 대한 이야기고 많은 미혼 척수 장애인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혼할 사람도 없는데 우리 성 파트너도 없고 배우자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미혼 척수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가 결혼에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혼에 성공하는 비결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휠체어에 탄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회진 중에 이렇게 막 열심히 화장하는 분, 립스틱 바르는 분, 이렇게 시선을 끄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기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붓을 입에다 물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 일을 아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휠체어 농구를 한다면 그 휠체어 농구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에 그 인간으로서의 매력이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봤을 때 남성이나 여성이나 매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집안에서 1년 동안 한 번도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있고 TV만 인터넷만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결혼에 성공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0%입니다. 성공할 확률 제로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혼에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에만 있지 말고 집 바깥으로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도 만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쪽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재활이 모든 재활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성재활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성재활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치료를 어떻게 해 나가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2, C4인 환자들은 어깨를 으쓱 위로 으쓱하는 거하고 심호흡을 하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C5는 팔꿈치를 굽힌다. 팔꿈치를 이렇게 굽히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돌아 눕기, 그렇죠? 그 다음 스프린트 사용하면 착용하면 식사 가능, 휠체어 움직이기. 그 다음 C6는 손목을 굽히는 겁니다. 손목 굽힘. C7도 손목 굽힘인데 요 C7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C7은 여기는 트라이셉스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트라이셉스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 트라이셉스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엉덩이 들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엉덩이 들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휠체어에 혼자 트랜스퍼가 인디펜던트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따라서 C7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삶의 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C8과 T1은 주먹치기, 그리고 T5, 백은 L12까지입니다. L1에서 L2는 엉덩관절 굽힘에 관여하고 있고 L1에서 S2는 발가락 움직임, S2, S3는 조임근의 조임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더 한 번 더 근육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척수 손상 레벨별 기능에서 C4 레벨에 있어서는 SCM, 그렇죠? SCM을 사용을 할 수 있죠. 조금
그래서 SCM과 트라페지우스를 사용을 할 수 있더라. 어퍼 서비칼과 넥 무브먼트를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우스 스틱을 사용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 전동 휠체어를 사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C5의 영역은 델토이드하고 바이셉스 브라키알 머슬이죠. 엘보 플렉션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먹을 때 이 피더를 사용해서 이렇게 근육이 약화가 되면 요거 사용해서 할 수도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6 레벨은 그렇죠. 익스텐서 카피 레디알리스 그렇죠. 익스텐스 카피 레디알리스 롱구스 브레비스와 브라키오 레디알리스 조금 더 그렇죠. 주관절을 조금 더 사용을 하고 그리고 물건을 잡을 때는 요 테노데시스를 사용해서 잡을 수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C7이죠. 여기 레벨이 중요하다 그랬죠. C7은 엘보 익스텐서, 트라이셉스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트라이셉스를 움직일 수가 있고 또한 위스트 플렉서, 그렇죠. 플렉서 머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푸시업을 엉덩이를 들 수가 있더라 이 이야기죠. 엉덩이를 들 수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T1에서는 뭐 C7은 푸시업을 사용하는데 T1 레벨까지 오면 휠체어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주먹까지 쥘 수 있으니까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어퍼 익스트리미트가 완전히 노멀로 사용을 하지만 트렁크 머슬은 위크니스가 그리고 인터코스탈과 앱도미널 머슬은 약화가 있더라. T6 레벨입니다. 보조기를 사용해서 스탠딩이 가능한 레벨이 됩니다. 이건 펑셔널 하진 않습니다. 일상생활 동작은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휠체어로 완전히 독립적이다. 어퍼 인터코스탈 머슬과 백 이스텐서 머슬을 조절 가능하더라. T12 레벨은 게이트가 가능합니다. T12 영역은 게이트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호흡 운동도 완전히 잘 될 수 있더라. 앱도미날 이런 잘 합니다. L4 레벨은 힙 플렉서 머슬과 니 익스텐서 머슬이 좋습니다. 기능적 보행이 가능하다. 숏 그렇죠. 롱 브레이스 이런 걸 숏 레그 브레이스를 착용해서 클래치를 잡고 가능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 레벨별은 좀 중요한 레벨이고 환자들을 트레이닝 하는 데는 좀 중요한 내용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 동작 훈련 그렇죠? 손상 부위에 따른 또 조금 겹치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경수 4번은 호흡 운동을 하고 마우스 스틱 사용합니다. C5번은 식사가 가능합니다. 피더, C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이것도 전동 휠체어죠. C6 레벨은 보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옆으로 휠체어 탈 수 있습니다. 휠체어는 밀 수가 있고 C7은 혼자서 침대에서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더라. 이론상은 혼자 생활이 가능합니다. 8번과 T1은 흉수 장애인 비슷하게 독립생활 가능하고 밑에는 흉수 및 요수는 독립생활 가능하고 장하지 보조기 사용해서 보행훈련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미신경 소상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 그렇죠. 따라서 경수 7번은 밑판 세갈래근을 이용하고 경수 6번은 엘보 락킹을 사용해서 움직임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엘보 락킹. 엘보가 구부러지면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엘보를 쭉 핀 상태에서 엘보 락킹을 시켜서 움직임을 가는 것이죠. 그때는 고개와 그렇죠 팔이 반대로
움직여서 트렁크를 반대로 해서 엉덩이를 움직이게 하는 이렇게 되겠죠. 경수 6번은 이렇게 이동판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 이동을 연습을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척수 손상 훈련에 있어서는 훈련에 이 구르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르기가 돼야 옆으로 이동해서 앉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롤링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된다. 옆으로 돌아 눕기가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 앉은 자세에서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그래서 양팔로 엉덩이 들기죠. 상체 밀어 올리기가 엉덩이 들기입니다. 엉덩이 들기도 가능해야 되겠죠. 이때는 C7 레벨입니다. C7 레벨에서 엉덩이 들기가 가능해야 되고 또한 이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 무릎으로 손과 무릎으로 균형 잡기, 기기 그렇죠? 발 올리기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매트 엑서사이즈가 실시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앉기 훈련을 조금 보게 되면은 앉기 훈련이죠. 먼저 앉으려면은 요 자세가 필요하다. 팔굽으로 지지하기 자세가 처음에 돼야 이 자세부터 우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쪽 부위의 근력 강화, 델토이드 머슬의 근력 강화도 있어야 되고 세라투스 안테리어의 근력 강화가 필요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엘보 워킹이라 해서 엘보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러한 훈련들도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돌아눕기 단계가 되겠죠. 이렇게 팔을 이용해서 이쪽 방향으로 할 때는 고개와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끼 찍듯이 이렇게 옮겨서 옆으로 돌아 눕기 자세가 되죠. 옆으로 돌아 눕기가 돼야지만 그렇죠. 옆으로 돌아 눕기가 돼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앉을 수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옆으로 돌아 누운 다음에는 이렇게 발굽으로 지지하기 옆으로 돌아 눕고 다음에는 발굽으로 지지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기어가서 완전히 폴더처럼 이렇게 상체와 다리가 요렇게 갇힌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걸어서 팔로 걸어서 앉기 자세로 걸어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굽으로 그렇죠? 팔굽으로 체중을 지지한 채 이렇게 지지해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트라이셉스가 살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요 트라이셉스가 살아있지 않다 그러면 요쪽 팔에 그렇죠. 이쪽에 있는 팔에 바이셉스를 사용해서 이쪽을 잡아 당김으로써 이렇게 앉을 수가 있죠. 트라이셉스가 살아있다면은 요 팔을 이렇게 펼 수는 있지만 트라이셉스가 살아있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살아있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팔을 이용해서 요거를 잡아 당김으로 상체가 이쪽으로 움직여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일어나 이 공간이 별로 없을 때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이렇게 팔을 요 엉덩이 밑에 넣고 그리고 나서 이 팔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 나갑니다. 뒤로 빼서 이렇게 나가서 다시 상체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 옆으로 돌아 눕는 그런 행위 위외에 요게 이렇게 바로 앉을 수 있게 가능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휠체어 앉기 훈련이죠. 그렇게 옆으로 앉은 다음에는
앉은 다음에 훈련을 할 때는 엉덩이 들기 훈련이 중요하더라. 엉덩이 들기 할 때는 머리를 앞으로 숙이면 엉덩이가 더 많이 들린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또한 엉덩이를 들고 나서 엉덩이 들기 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때도 요 머리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또 엉덩이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엉덩이를 보면 머리가 이쪽, 엉덩이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휠체어에 지금 앉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거의 T코드 레벨은 좀 쉽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T코드 레벨에서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겨가기 훈련도 요 상체 한 손과 이쪽 손을 잡고 힘껏 밀어 올려서 엉덩이가 올라가는 방법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동영상에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있고 또 한 방법은 양쪽 손으로 여기를 잡고 바로 위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까 소개한 방법보다는 조금 더 편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휠라이가 되겠죠. 다음은 휠라이입니다. 휠라이는 척수 손상 환자에게 중요한 사용법입니다. 따라서 이 앞바퀴가 들고 뒷바퀴로 가는 건데 이것은 밀면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턱을 오르락 내릴 때 굉장히 이 휠라이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리막길을 걸어 나갈 때도 이 내리막길을 쭉 걸어갈 때도 앞바퀴가 있으면 자꾸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쏟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큰 바퀴를 사용해서 걸을 수가 있고 좁은 공간에서 회전도 이 휠라이를 할 때는 좀 중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닥에서 넘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휠체어 한 손에 바닥을 잡고 반대 손으로 휠체어 그렇죠? 요 한 손 잡고 휠체어 요쪽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손으로 여기를 잡아 당기고 요거를 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한쪽 손으로는 여기를 잡고 여기를 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앉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 환자에 있어서는 총 상위 레벨과 하위 레벨 두 가지로 나뉘어질 때 우리가 척수손상 상위 레벨인 경수손상 C5와 C7 두 종류로 많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트라이셉스 위팔 세갈래근에 있어서의 기능이 중요한데 이 환자인 경우에도 두 가지 레벨로 나누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굽으로 구부린 자세에 있어서는 이 환자의 앞톱니근과 그리고 어깨뼈를 지지하는 근육과 앞쪽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이 중요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앞톱니근의 강화를 위해서 가슴을 어깨뼈를 양쪽으로 하는 이러한 근육 훈련을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아주 강화가 되어야지만 팔굽으로 지지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델토이드 머슬이 강화되어야지만 팔굽으로 지지하기가 가능합니다. 환자는 가슴을 뒤로 팔굽으로 지지하기를 해야지만 환자가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중요한 훈련이고 동작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총 10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넷. 근육의 강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옆으로 쓰러졌을 경우에 올라서는 근육의 강화를 위해서 저항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어깨 쪽에 저항을 주고 올라오게 됩니다. 자, 총 10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뼈의 근육 강화를 위해서 저항을 왼쪽 반대쪽도 어깨 위에 이렇게 하고 대고 있습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몸 전체를 저항을 주게 됩니다. 자, 환자는 이때 앞쪽 어깨만 이용을 해서 위로 갔다가 밑으로 이쪽에 가는 있는 이제 이러한 델토이드 동작을 하도록 머슬과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총 10회 근육들, 어깨 주위의 반복하도록 근육들을 하겠습니다. 강화시키는 시작. 훈련입니다. 그렇죠? 올리고 하나, 다시 밑으로 내려서 둘, 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는 이 척수 손상 환자에 있어서의 목의 근육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 있습니다. 목 근육에 첫째, 의해서 호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호흡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은 목 그렇죠. 근육을 하겠습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세운 자세에서 자세를 고개를 움직일 때 위로 목을 10회 사용해서 또 반복하도록 반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반동을 시작. 줄 수 있기 때문에 목 근육은 하나,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의 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셋, 넷, 자, 다음으로 보면은 환자는 바로 앉기 위해서 앞쪽 근육의 강화를 위해서 오른쪽 어깨뼈 앞쪽에 있는 근육 강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손으로 저항을 줘도 괜찮지만 베개를 이용해서 저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0회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쪽에 저항을 주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베개를 놓고 저항을 주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척수 손상 환자인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바이셉스 위팔 두 갈래근의 근력 강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팔 두 갈래근의 근력 강화를 위해서 이 자세를 시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 10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트릭으로 저항을 준 상태에서 넥머슬 자체를 위로 올리는 이 동작을 실시를 할 때 어깨를 어석하고 환자는 고개를 드는 겁니다. 고개를 들면서 숨을 들이쉬고 그때 어깨를 위쪽으로 으쓱 하면서 숨을 들이쉬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뒤로 놓고 어깨를 밑으로 하면서 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 동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분은 고개를 들고 팔을 위로 하면서 숨을 들이쉬게 됩니다. 자, 제가 저항은 양무릎으로 어깨를 저항을 주고 한 손으로는 이마에 대고 저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이쉬면서 올리세요. 시작. 뱉고. 예, 요거는 넥머슬과 어퍼 트라페지우스와 호흡 훈련을 같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훈련은 구르기 단계에 있어서는 척수 손상 환자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반동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구르기 자세에 있어서도 반동을 준 상태에서 고개를 이용해서 전체 몸이 구르기가 됩니다. 하반신이 마비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구르기 자세를 할 때는 양팔의 힘과 고개의 넥머슬의 힘만으로 구르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이 반동을 이용할 때 두 팔을 한쪽으로 올려서 반동을 이런 식으로 주게 됩니다. 이 반동을 줄 때도 고개 역시
움직이고자 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동을 주는데 처음 환자를 훈련시킬 때는 이 자세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발을 미리 교차를 시켜줍니다.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구르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뭐든지 3번 반동을 주어서 마지막 3번 때 고개와 함께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이제는 구른 다음에 앉은 자세로 가는 첫 훈련이죠. 번째, 바로 앉기 자세의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이때 이 고개를 손으로 받쳐서 고개를 먼저 들게끔 이 자세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자, 10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서 이제 엘보 워킹을 통해서 양쪽 엘보를 통해서 엘보를 가지고 이 발까지 이동을 하는 엘보 워킹 단계가 실시됩니다. 자, 여기에서 반동을 이용해서 엘보 워킹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동은 하나, 둘, 3번 이렇게 해서 각각의 팔이 엘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팔이 이쪽 팔이 여기까지 와서 팔을 던지듯이 던져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발 사이에 끼우는 둘, 겁니다. 셋 해서 팔을 던져서 이쪽에 걸게 됩니다. 한쪽 다리에 팔을 걸어서 그래서 이 바이셉스를 몸 사용해서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게 힘을 주어서 바이셉스에 힘을 주어서 끌어당기고 한쪽 팔로 밀어서 바로 앉게 됩니다. 이때도 반동을 주어서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 자세가 구르기 자세에서 바로 앉기 자세가 됩니다. 이거 누운 자세에서 요거를 잘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양쪽에 옆으로 고주머니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부르지 않고 고주머니 바로 끼워서 일어나 수가 앉을 수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쪽 엉덩이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중심은 엘보가 지렛대가 되게 되고 바이셉스의 힘을 주어서 상체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3번 만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양쪽에 엘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자세에서 다시 반동을 주어서 하나, 둘, 셋. 자, 이쪽에 하나, 둘, 셋. 좋았습니다. 이 자세에서 한 팔을 뒤로 던져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좋았어요. 하나, 둘, 셋. 좋았습니다. 양쪽 팔을 락킹을 시켜서 펴주고 앞쪽으로 엘보 가겠습니다. 락킹을 시킨다는 자, 것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앉는 훈련입니다. 다음은 이제 엉덩이 들기 훈련이 되겠죠. 트라이셉스가의 근육이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엉덩이를 들어야지만 옮겨가기가 좋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어깨 근육이 트라이셉스가 살아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엉덩이 들기의 훈련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때 엉덩이 들기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짚어서 엉덩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중요한 것이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 숙일수록 엉덩이는 뒤로 많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엉덩이를 들기 위해서 손바닥보다는 주먹을 쥐는 것이 엉덩이를 더 높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먹을 쥐고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뒤 반동을 주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앞뒤 반동 하나, 둘, 셋. 좋았습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움직이는데 만약에 뒤에 어떠한 턱이 있다면은
이 턱을 이용해서 위로 앉는 훈련까지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사는 환자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자, 앞뒤 반동에 통해서 3번 만에 베개 위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앞동다. 하나, 둘, 셋. 자, 좌우 반동도 휠체어 옮겨 타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들고 좌우 반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았습니다. 반동을 주어서 제자리로 반동을 주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균형 연습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잘하셨습니다. 이제 준비 시작. 하나, 잡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손의 위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높이를 손의 위치를 좀 더 낮아서 나중에 시작. 바닥까지 하나, 가서 둘, 셋. 바닥에서 자, 손을 짚고 바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가는 겁니다. 옆으로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엉덩이가 움직이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는 겁니다. 이 고개 돌린다는 것은 엉덩이가 더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반동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동을 주어서 하나, 둘, 셋. 좋았습니다. 다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C5 환자는 슬라이딩 보드를 밑에 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5, 6 치료사가 정도까지는 제가 더 많이 도움을 주어 실시하게 됩니다. 슬라이딩 보드를 자, 3번 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단계가 C5 정도의 손상 환자에게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다시 이제 휠체어 바닥 한 이제 손이 내리는 것이죠. 바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내려올 때는 우리가 아까 체어 시팅 자세에서 제 발목을 잡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환자의 두려움은 많이 없게 됩니다. 만약에 환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아까 조금 전에 보였던 체어 시팅 자세에서 균형 잡는 연습을 조금 더 실시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한쪽 팔을 바닥에 내려놓고 나머지 한 손은 휠체어에 고정을 시킵니다. 이때 치료사는 뒤로 가서 환자를 뒤에 잡고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옆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3번 반동에 의해서 내려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는 방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은 바닥에 짚고 한 손은 휠체어에 잡고 치료사는 환자를 고정시킨 다음에 우리가 앉아서 엉덩이 들기의 반동 연습을 실시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뒤 반동을 통해서 엉덩이를 들게 됩니다. 이때 고개를 많이 숙이면 숙일수록 엉덩이 위치는 더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앞뒤 반동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그리고 치료사는 한쪽으로 엉덩이를 잡고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도록. 두 번째 방법이 자, 되겠죠. 양손으로 바로 들고 내려서 다시 이 바로 방법에서 올리는. 그대로 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역시도 앞뒤 반동에 의해서 휠체어로 플로우 투 휠체어, 바닥에서 휠체어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앞뒤 반동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다음이 이제 휠라이가 되겠죠. 환자다리를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조그만 턱이 있을 때 앞바퀴로는 그 턱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바퀴를 들어서 옮겨가는 연습이 휠라이입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을 갈 때 앞바퀴가 계속 굴러가게 되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바퀴를 드는 연습이 휠라이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회전 역시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휠라이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를 들어서 조금만 앞바퀴를 들어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연습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회전이 가능합니다.
하게 됩니다. 마지막 휠체어 단계에서 바닥에서 넘어졌을 때입니다. 뒤로 넘어졌을 경우에 휠체어와 염려는 없습니다. 넘어진 상태에서 휠체어와 같이 넘어졌을 경우에는 한쪽 손을 땅에 잡고 그 다음 한쪽 손은 이쪽에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을 밀고 그리고 휠체어를 잡아당기게 되면은 휠체어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3번을 반복해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구르기와 바로 앉기, 다음에 휠체어 옮겨 타기, 휠체어에서 이동하기, 바닥과 그 다음 휠라이와 넘어졌을 때의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학생 한 명이 휠라이 하는 거 한번 이렇게 휠라이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갈 때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의 치료까지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를 보게 되면 평가 분류법이죠. 스파이널 코드의 분류를 한 것과 스파이널 코드의 어떠한 5가지 원인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 그리고 자율신경계통으로 인해 손상되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방광훈련, 배뇨 훈련도 했었고, 그리고 성재활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각각의 자세별로 트레이닝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래님이 했던 그 트레이닝을 했던 그 다큐멘터리 조금 시청하고 그리고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론의 멤버인 강원래 씨가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 서초동 물리센터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그 흉추부 이하의 마비를 의미한다는 것은 하반신 마비를 의미하는 거죠. 의학적으로 내릴 때는 더 이상 마비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판정해요. 네가 날 위해서라도, 아니 널 아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주길 바란다. 어서 일어나 웃어주길 바란다. 주야비가. 물리치료사가 저였습니다.
마비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하고 이제는 좀 친해졌을 때입니다. 맞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실제로 이제 자기가 겪으면 정말 죽고 싶죠 그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다 보면 끔찍해요.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어야지. 근데 그 용기가 없어서 이제 사는 거지. 차라리 살자. 씩씩하게 살자 그냥. 지금은 잘 사회 복귀도 잘 되어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퇴원하니까 좋으세요? 네? 뭐가 좋아요, 좋기는. 집에 이러고 나가는데 뭐가 좋아요. 병원에 있는 게 더 낫지. 돈 들어서 태어나는 뿐이지. 퇴원하시면 운동은 이제 어디서 해요? 안 하는 거죠, 이제. 집에 숨어서 지내야지. 숨어서 살아야지, 조용히. 짜증나지. 원래와 함께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 비록 베스트 앨범이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그거 지금 저희가 음악 작업도 하고 있고 원래가 해야 될 부분들 만들어 놓고 있고요. 여기서 운동만 열심히 하는 거지 그냥 걸어보겠다는 희망을. 팬들 앞에서 무대 쓸 때 그런 소리는 하고 나면 내가 대부분 내가 나같이 상황에서 되면 그런 생각 가지겠어? 안 갖는다니까. 팬들 앞에서 쓰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그래서 수영을 좀 시켜서 폐활량 늘리고 해서 또 노래도 다시 또 더 잘 부를 수 있고. 나는 그런 꿈도 안 꾼다니까 진짜 꿈도 안 꿔요. 뭐 꿈을 꾸는데 뭐 내가 가요 톱10 무대에 올라져 있는 꿈을 꾼다든 그런 거 전혀 없어. 꿈을 꾸는데 언덕길 올라가는 거, 휠체어 타는 거, 그다음에 송이가 나 도망가는 꿈, 그런 거 외에는 꿈 꿔본 적이 없어. 나중에 휠체어 타고 나왔을 때도 멋진 모습으로, 멋진 클론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기억에 남게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때는 이제 초창기 때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안 했지만 내가 무대에서 잘 생활하고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까지 이러한 우리가 척수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